저희가 이제 이 그 토론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0분간 진행을 하고 이제 질의하시는 분은 그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하실 때 이제 연사를 이제 지명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뭐 특정 그 질문이 아니라 연사들 전반에 이제 의견을 물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목하셔도 되고 이제 복수로 답변을 이렇게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시간이 이제 질의를 하시고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질의를 이제 뭐 3개, 4개 이렇게 뭐 일괄적으로 우선 좀 받고 진행을 하고 이제 잔여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주요 발표 내용 여기 계신 네 분의 연사들과 관련해서 토론과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안쪽 여성분. 네. 네,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전 역량개발 총괄팀의 정혜령 연구원인데요. 우선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이카 직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그 연사분께서 약간 언급을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약간 좀 주저하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오수연 그 연구원님께서 그 개발 그 재원이 성과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성과 지향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저희 나라가 이제 원조가 2가지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이카랑 이제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수단 이런 지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출입은행 쪽에서 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코이카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소모가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브랜딩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상 어떤 증여와 차관이 함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차관 쪽은 또 수출입은행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금융 쪽이 지식이 오늘 마치 그 재테크 설명회에 왔는지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많이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것도 좋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어떤 의견도 좋고 굳이 어떤 뭐 특정 연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토론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경희대학교에서는 원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사분들이 뒤에서 몇 개 사례를 코이카 사례하고 EU 블렌딩 쪽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것들이 조한슬 전문가님 설명하신 OD 계상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최성지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그 마지막 EU 블렌딩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게 됐는데,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개발 재원이 어떤 OECD나 어떤 그런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뭐 브릭스나 이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이머지 도너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서 연사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여러 가지 금융위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원이 줄어들고 또 새로운 신규 재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민간 지원들을 끌어내는 시드머니로서 이런 공공이나 블렌딩이나 그런 이런 혁신적인 개발 재원이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그런 어떤 이머지 도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머지 도너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여러 가지 뭐 출장이나 다른 그런 반응을 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질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그 코이카 현재 저희 직원이시고 영양개발부 직원이신데 그 오소연 연구원께 그렇습니다. 개발 재원이 성과 지향적이어야 하는 그런 그 어떤 한계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공여국 저희보다 좀 앞서 나간 국가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수출입은행이 금융 특히 차관 부분을 하고 있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코이카가 이것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오연구원 외에도 다른 분들 좀 그 추가 의견 있으면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희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저게 ODA에 계상이 되는 것인가? 현재 이제 많은 그 ODA를 그 TOSSD로 해서 이게 범위를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코이카가 하고 있는 저런 사업들이 이제 ODA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되는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조한슬 우리 통계 전문가 쪽에 문의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앙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EU 블렌딩에서 이제 그 선진국들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어떤 그 시드머니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릭스 컨트리, 특히 이제 이머징 컨트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성진 연구원 외에도 다른 연구원들이 또 관련된 그 어떤 견해가 있으면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소연 연구원부터 먼저 설명 부탁합니다. 네, 먼저 문의 주셨던 성과 지향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과 지향적, 당연히 개발 성과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지를 사실 일반 요즘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지표를 만들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 메커니즘에서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Out-based aid라든지 아니면 result-based financing, 뭐 result-based aid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입 시점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성과가 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발표했던 그 민준기 전문가님이 발표하신 그 DIB, Development Impact Bond, 개발 영향 채권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사실 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커니즘이 그 Result Based Financing, 성과지향적인 그 파이낸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자는 그 중개기관들에게 돈을 주고, 중개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제공자들이 사업을 다 이행한 이후에 검증기관들이,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검증기관들이 와서 이 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그 성과를 달성해낸지 측정을 하고, 달성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여기관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성과가 나지 않았을 경우는 투자자들만이 돈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업 성과가 나면 투자자들은 공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은행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맞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그러니까 그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 더 필요한가라는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수출입은행이 하는 처가는 대부분 정부의 굉장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인 반면에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임팩트 투자 그 망고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약 현재 35만 불 정도의 제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우간다 사실 중소기업들 닿지 않는 큰 은행이나 어떤 그런 곳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가 액세스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은 저희 무상 그 원조 기관 이제 증여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또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대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증여라는 수단을 활용하지만 망고 펀드라고 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그 우간다에 있는 중소기업에 닿을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하고 그들의 이렇게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것들은 수출입은행보다는 저희 코이카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러한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EU 블렌딩 파이낸스 관련해서는 제가 드렸던 신규 금융수단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예시이고요. EU 블렌딩 파이낸스는 사실 전통적인 그랜트, 증여하고 그 다음에 차관이 접목되어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각 기관이 제공하는 증여는 증여 그랜트로 보고가 될 거고 차관은 각 기관이 지원한 차관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다만 그 증여 안에서도 대리님이 발표해 주셨던 대로 각 수단별로 이게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냐 아니면은 인터레스트 서브시디냐 이러한 다양한 증여 안에서도 어떠한 그 모달리티를 사용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통계 보고가 따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달리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왜 코이카가 이런 걸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게 코이카가 망고 펀드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혁신적 파트너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존에도 그란트로 보고를 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소개되어 있는 사업들도 그란트로 보고가 될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분 투자로 볼 수 있냐, 이게 망고 펀드를 실시해서 해당 기구에서 뭐 해당 민간의 회사나 중소기업들이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냐,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지분 투자에 해당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지분 투자 되게 비슷한 내용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통계상으로 이거를 지분 투자나 에쿼티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으로 리플로우가 반드시 발생을 해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만 통계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코이카가 그렇게 이제 회계나 재무 구조상 리인베스트 어닝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시 코이카의 재무회계 구조상 리인베스트 어닝을 돌려받고 그것을 에쿼티로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랜트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발생하는 리인베스트 어닝은 다른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느냐는 건 통계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선택사항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코이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사업을 선택하고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 역량개발팀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코이카가 왜 이런 금융을 접목하는 ODA 사업에 금융을 접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SDGs나 블렌디드 파이낸스나 뭐 EU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그 무상 ODA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프라 FS를 실행을 하고 외부 투자를 연계하는 점은 그 상식적인 금융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활동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이카가 지금도 항상 그 아웃스탠딩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수개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 매년 실행이 되고 있고 신규 사업도 발굴되고 있고 그 인프라 FS가 많게는 100억, 적게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게 지금 코이카 설립 이후로 봤을 때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100개 이상이 됐는데 이 딥사업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만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만 주는 거고 그거는 계획일 뿐인데 실제로 뭐 도로 건설 계획을 줘도 그 도로가 건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개도국 정부에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고 지금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코이카 인프라 FS 그 100개 이상의 사업 중에 실제로 그 FS가 본 사업으로 연계된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 코이카가 금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거를 본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개도국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게 돼서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되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이카가 금융을 접목하는 거에는 물론 지금 이것처럼 절박하고 꼭 해야 되는 것 이외에 어떤 SDGs나 어떤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코이카가 우리도 이런 거 한다 사실 이런 거 명함 내밀려고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박하고 상식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이카가 절박하게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이카에 아무래도 에버리지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우리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융 역량이 떨어진다고 이거를 외면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같이 금융업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도 이제 작년에 전문가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신입 직원도 이제 최초로 금융주임열 직원도 이제 2분 뽑아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개발 지원 여기 앉아 계신 연사들이 다 TF인데 우리들이 그 개발 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런 금융을 접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앙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일단은 제가 공식적인 그 국가들의 입장은 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뭐 관련 회의나 출장이나 이런 거 갔었을 때 그런 거를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제가 예전에 삼각협력 뭐 이런 것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늘리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브라질이나 이렇게 신흥공연국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삼각협력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 지원에 좀 치중이 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금융수단을 활용해서 혁신적 개발 지원을 한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국제회의나 뭐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굳이 반대를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반대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니네가 약속했던 뭐 GNI 대비 0.7을 안 하고 ODA를 못 늘리니까 이렇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실제로 ODA를 줄이려는 속셈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개발도상국 측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올해 초에 에스캅에서 주최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 제언 회의가 또 저희 송도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특히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서국가들이 이 개발 제언 논의에서 그 아까 지적된 부분, 그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 소유가 있고 수익률이 좋은 국가들만 가는 게 아니냐는데, 결국은 이런 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도서국가 같이 정말 누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ODA를 더 늘리려고도 하지 않고 민간 투자도 없는 이러한 국가들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우리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그 회의에서 그 도서국가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신흥공여국 차원에서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를 이 논의에서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선진공여국들의 어떤 논리와 입장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과 어떤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그 제가 이 이후 혼합 체계를 한 것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사실 정말 새로운 수단이 아니고 그 흔히 개발금융기구들이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사례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그나마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모델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요거를 좀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뭐 다양한 답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그 다른 공여국도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가 지금 하는 이 시도가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부분이 있고, 차관 아까 얘기하셨던 뭐 수출입은행 외에 해외 이제 그 차관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적 기법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이카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비즈니스 환경이 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코이카도 어떻게 보면 원조 비즈니스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SDG라는 이 새 시대의 이제 펀드가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이제 금융적 수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들으실 때는 되게 낯설게 뭐 접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그 환경에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코이카가 이 부분 이제 도태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냥 코이카니까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무상 원조를 통해서 개도국의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그 시간이 좀 지금 7분여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문가가 와서 병충해 구제를, 망고나무 병충해 구제를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느낀 것은, 저는 임업이 전문가인데요. 제가 아는 것은 캄보디아에 망고가 한 6만 헥타가 심어져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이 불법적으로 태국과 베트남에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근데 제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서 캄보디아는 망고나무의 퀄리티가 낮은 망고나무를 퀄리티가 높은 나무로 대체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한다면은 그 병충해 전문가가 와서 김이 좋지 않은 나무를 병이 들지 않게 해충을 없애주면서 소득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코이카가 다른 어떤 원조보다도 이렇게 확실한 원조는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신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리스크가 따르는 선투자에 그 리절트 베이스의 그 보상을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가 본데 그것보다도 그런 것이 어느 기업자가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고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느 공개 모집을 해서라도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민간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투자에 대해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코이카에서는 효과가 분명하면은 뭐 어떠한 그 리펀딩을 해주겠다. 뭐 이러한 그러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자신을 소개 못했는데 저는 뭐 직업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코이카에 자주 다녔던 김영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그 망고 저희가 그 임업 분야에서 지금 그 저급의 어떤 그 망고 종을 이제 신규 대체종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소득이나 생산 효과가 큰데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개도국에 이런 아까 뭐 교통이나 인프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투자가 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투자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가진 펀드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이렇게 그런 모집하는 그 창구가 있으면은 그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이카가 좀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스크 선 투자하는 그 요 부분을 우리 민준기 과장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 질문하신 분께서 본인이 이제 기업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투자를 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이카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기업에 대한 이제 초기 자본을 증여하는 사업이 있고요. CTS랑 이제 개도국 비즈니스기의 창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그 보증을 통해 보증 펀드, 그러니까 투자자의 투자금을 뭐 50%면 50% 투자 손실을 발생했을 때 이제 보증하는 형태로 그런 추진하는 이제 방안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 분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도국 꼭 캄보디아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사실 저희 기존 코이카 그 사업 구도 안에 그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 CTS는 이제 혁신 기술 기반으로 하는 거고, 민간협력 사업의 이제 개도국 비즈니스 기회 창출 프로그램의 수시 발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법인이 저희 코이카에게 이제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냐 아니면 영리법인에 따라 이제 매칭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코이카 그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은 코이카가 초기 자금 시드머니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언제 하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있죠. 평가가. CTS는 이제 내일 모레 그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이랑 동일한 시간에 그 2016년 서류심사 선정팀들 이제 PT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내 기업이 이제 민간협력사업 수시 발굴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기 베이스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밥사업 밥사업의 개도국 비즈니스계의 창출 프로그램. 그 민간협력 관련해서 이제 수시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어떤 특정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수시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공공이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 민간협력부에서 그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끝나시고 저희와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추가 질의가 있으신지 하나 정도 의견 있으시면은 네, 받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발 마케팅 연구소의 김용빈입니다. 오늘 퍼스트 로스 이퀄티 같이 지금 계속 언급되던 망고 펀드를 예를 들면 이 망고 펀드에 저희가 그랜트 펀딩을 한 게 이 지금까지 기존의 코이카가 PMC 사업처럼 이렇게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거나 PM을 선정해서 했던 사업들하고 달리 이게 그 펀드에서 운용했던 자금이 그 우간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환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자본이 그 소진되는 기간이 길 수 있고, 그다음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코이카가 이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망고 펀드가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 있는 그 금융 투자 기관에게 펀드를 주고 그 기관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은 그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만약에 5억을 투자했다면은 한 10년 후에는 7, 8억도 나올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이 자금을 이용한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파급 효과도 있으면서도 그 사업의 운용 기간이 상당히 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펀드가 계속 운영되도록 가만 놔둘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이카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망고 펀드가 처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이 지금 처음이고요. 우선은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좀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 전문가,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망고 펀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망고 펀드는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업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간다 내에서 망고 펀드가 이제 기존에 계속 그 현지의 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곳들에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원금에 대한 대손이라고 하면 이제 원금을 그 대출을 받은 기업이 못 갚는 그 비중이 금액 대비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그 코이카가 이제 지급한 증여금 중에서는 그 망고 펀드에 대한 그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지급할 때 시뮬레이션 한 거에 의하면은 그 내년 2017년 안까지는 이제 소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현재 추이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임팩트 투자 기관한테 증여를 하기 전에는 임팩트 투자 기관에 대한 실사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약정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망고 펀드는 이제 좀 아직은 허술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제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망고 펀드도 이제 약정서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제 금융 전문가가 예상을 해서 약정서에 항목들을 넣었고, 망고 펀드는 코이카에게 코이카가 지원한 그 자금 35만 불이 영원이 될 때까지 사후 관리 보고를 하도록, 반영구적으로 사후 관리 보고를 되도록 약정서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이제 팔레스타인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이 같은 이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될 건데, 그 PM인 그 삼정회계 법인을 통해 지금 해외 사례를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하여 이번 그 팔레스타인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폼을 만들어서 이런 증여 후 임팩트 투자 기간 증여 후 금융 투자 행위를 코이카 간접 실행하는 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폼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에도 계속 적용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5시가 넘어서 이 차량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토론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후에 이런 수단들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코이카에 여기 오신 그 각 사업부에서 오신 분들은 각 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선도하고 계신 분들이고 다 젊죠. 네. 이 분야가 그만큼 새롭고 좀 더 야망적이고 또 우리가 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이카의 행보를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참 좋은 귀한 자리 빛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32회 개발협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